여기는 그 뭐 선생님이 인터넷 찾아보고 오셨겠지만은 맞아요. 챗GPT가 알려줬어요. 뭐 네이버 보셨어요? 챗GPT 인공지능. 그걸 보고 오셨어요? 챗GPT에다가 예. 발표 불안증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어디 있을까라고 쳤는데 예.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인공지능. 그래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세상에. 어쨌든 발표 불안하면은 아마 제가 많이 뜰 거예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치료를 했거든요. 22년 동안 제가 했고 거의 5천 명 이상을 제가 뭐 임상을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발표 불안은 그냥 스피치 훈련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 치료와 스피치 훈련을 통합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좋아지나요? 네, 좋아지죠.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불안한 게 스피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 위축이 되거나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또는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에 집착이 되어 있거나 남의 눈을 좀 의식하는. 자 남의 눈을 의식하고 뭐 이게 전부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피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피치 교육만 하면은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스피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스피치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좋아지는 듯 하죠. 근데 다시 스피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심리 치료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게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떨림증이나 긴장이나 불안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나 그런 근본 원인을 체면 치료 또는 NLP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을 하는 상태에 또 스피치 훈련을 같이 병행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변화는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 몸에는 잘못 패턴화되어 있는 긴장 떨림의 신체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법이다 또는 낭독 또는 발표 이런 실제적인 스피치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해야 되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2년 동안 해오면서 통합 프로그램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첫 만남 심리가족, NLP 체면 심리치료, 자아 강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확성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4단계로 훈련이 돼요. 4단계. 1단계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해야 된다. 선생님.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 스피치를 배우는 거는 기저귀를 떼는 것 아기가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기저귀 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기저귀에 실수를 하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 시행착오 속에서 내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도 이게 아무렇지 않구나 편안하구나 그럼 신경을 안 쓰면서 기저귀를 떼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배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우리가 걷게 되지 않습니까? 발표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긴장해도 큰 문제는 안 되네. 실수해도 큰 문제는 안 되네. 그러면서 긴장 떨림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신경을 안 쓰면서 편하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운전도 처음에는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강사가 옆에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배우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운전 강사가 있기 때문에 좀 운전을 못 하더라도 사고 위험성이 없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기능에 대해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피치 교육은 제가 무한 평생 회원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는 1대1로 제가 10번 개인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첫 만남 심리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냐면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그 긴장 떨림에 마음을 공감적으로 경청을 해주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박수 보내주고 호응해주고 이제 말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삼만남 심리 이 카드라는 게 있어. 카드. 여기 이제 스피치 질문 카드인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질문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 500장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보세요. 뭐 당신이 부러워하는 점을 가진 멤버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친구랑 술 마실 때 뭐 주고받는 대화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이 남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그 친구랑 대화하듯이 앞에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경험을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만남 스피치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겠네. 예, 그런 훈련이 있죠.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듯이 친구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앞에서 말하는 경험을 반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고 그러면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아 실현 경향성은 뭐냐면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냥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디자이너께 이제 일을 하시지만은 그 직원들한테 막 꾸지람하고 막 강제적으로 억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주면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보면 뭐 벼락치기 공부보다는 평소에 예습 복습을 하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스피치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건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해병대 군대라든지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성격 개조라든지 이런 기술이 습득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람보 영화를 보더라도 람보 그 베트남 전쟁에서는 영웅이지만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사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해병대와 같은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봤을 때 편안하게 말하는 분위기를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계속 평가를 하고 뭐 네. 어떤 경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 지적 아닌 지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평가를 잘못 받으면 대학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면접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또 창피를 당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은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뭐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마음에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한 7, 80% 정도는 앞에서 말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한 20%, 30%는 편안하지만 7, 80%는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내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진아가 있고 이미지 포장을 한 그 가라는 모습이 있거든요. 가아.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은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친구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불편하지 않잖아요. 술 마실 때 있는 그대로 나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할 때는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실제 나의 내면의 마음이 억압이 돼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물이 썩는 것처럼 마음도 썩어서 그게 이제 불안 모드가 되고 긴장 모드가 되고 뭐 우울증이 되고 심한 경우 공황장애, 뭐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흐르게 만들면 되잖아요. 마음도 흐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마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마음도 안정이 되고 말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지금 CEO이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앞에서도 교회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훈련의 장에 오면 또 심리 상담을 오셨을 때는 편안하게 나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내면을 개방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좀 많은 대중이 있어요. 많은 데죠. 쉽지 않게.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선생님은 그야말로 대중공포, 무대공포가 발표를 한 앞이 있다. 나갈 때. 그렇죠. 그거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잘못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못 프로그래밍된 어떤 불안 모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NLP 최면 치료를 해야 돼요. 이 NLP 최면 치료는 심리 치료와 성공 프로그래밍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불안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이 패턴, 이거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알약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잠재의식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런 걸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체면이나 NLP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체면 NLP 기법을 쓰면은 그게 빠르게 치료가 되죠. 그거를 잊혀주는 건가요? 이제 체면 NLP는 이제 무의식과 접속되는 상태거든요. 잠재의식의 문제는 잠재의식과 접속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트랜스라는 거죠. 트랜스, 영어로. 트랜스라는 거는 좀 편안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하나에 집중될 수 있는 상태. 이걸 트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편안하면서 하나에 집중되었던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 뭐 드라마를 볼 때, 뭐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또는 뭐 좋아하는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뭐 지금 사모님과 같은 그런 또 연애를 할 때, 그럴 때는 좀 편안하면서도 몰입되지 않나요? 그 분위기에? 그쵸.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몰입되죠. 그게 트랜스예요. 그래서 트랜스라는 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에 몰입될 수 있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가 바로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과 접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성취나 위대한 변화는 바로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봐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막 긴장해서 공부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어떤 뭐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를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애도 공부 잘하잖아요. 선생님 뭐 디자인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긴장해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한 상태에 마음을 내려놓고 이때 이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트랜스라는 것은 선생님이 많이 경험을 해 오신 거예요. 뭐 하루에 뭐 3분의 2 정도는 트랜스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운전을 할 때도 편안한 상태로 운전하면 그건 트랜스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죠.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의도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체면 치료 NLP 치료입니다. 체면에 걸렸을 때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TV에 보면 막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조종 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TV에서 좀 재미를 위해서 좀 연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깊은 체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의도적으로 뽑아서 또 TV에 내보내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만 체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실제 치료를 할 때는 그런 상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체면을 깊이하고 치료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 선생님이 그 뭐야 잠깐 눈 감고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아까 뭐 했더라? 잠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재정 발표할 때 목소리 들렸다 그랬잖아요. 눈 감고 재정 발표 때 목소리 들렸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트랜스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집중되는 사건, 뭐 관심 있는 어떤 경험들, 뭐 안 좋은 경험을 계속 생각하면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그게 바로 트랜스라는 겁니다. 자, 나쁘게 말하면 선생님은 그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도 체면이에요. 문제라는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도 체면이고, 집중이라는 것도 체면이고, 몰입 뭐 이런 게 다 체면이에요. 가치관도 체면이고, 꿈이나 목표도 체면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몰입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긍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발표를 잘하고 있는 장면이나 뭐 강의를 잘하고 있는 장면에 집중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열정이 생기잖아요. 이런 건 좋은 체면이죠. 근데 이제 실패했던 경험에 집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창피하고 그때 이 불안감이 올라오잖아요. 요거는 나쁜 체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면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나쁜 체면에 빠져 있는, 즉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문제가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뭐 그저 그런 밋밋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재정 발표를 잘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이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 긍정적인 것에 빠져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발표하면은 왠지 모르게 막 잘 될 것 같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막 희망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좋은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발표인데 왠지 모르게 또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못할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정신만을 먹어야 되고 뭐 이건 이제 나쁜 체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체면에 걸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체면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걸려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드리고 또 새로운 좋은 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NLP입니다. NLP는 체면에서 발전된 개념인데 눈을 감는 것만 체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눈을 뜨고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 눈을 뜨고도 지금 이 대화하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체면 상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제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다면 이것도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체면을 일상적인 몰입의 상태, 일상적인 트랜스 상태까지 확장을 시킨 그 개념이 바로 NLP라고 보시면 돼요. NLP는 그래서 대화로서도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드리고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어드리고 긍정적인 쪽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좀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게 이제 NLP입니다. 그래서 이 체면 NLP를 같이 통합을 하면은 과거의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또 원하는 쪽에 프로그래밍을 시켜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두뇌랑 마음의 왕국의 실패 프로그램, 뭐 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분노, 상처 이런 거 삭제를 시키고 성공 프로그램, 이런 뭐 자부심, 자신감, 성취감, 비전, 미션 이런 긍정적인 거 이런 거는 새롭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걸 하는데 바로 이제 체면 NLP가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자아 강화를 해야 되고 이 자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자아가 약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의존성이 될 수가 있고 자아가 긍정적이라는 건 독립성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체의 주인은 면역이지만은 마음의 주인은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자아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자존감. 예, 자존감, 뭐 자존감, 자아 정체성, 뭐 자기 사랑 여기 이제 자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아가 긍정적인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부정적인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말을 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지금 자아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상담해 보면 이건 아마 어릴 때 그 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어릴 때 아마 좀 억압적인 너무 착한 아이로 또는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한 그런 성장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릴 때 막 기를 세워주고 어릴 때 막 사람들 앞에 표현을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받고 이렇게 좀 자존감이 높은 환경에 자라면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일반 나의 부족함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일반 실수하는 나도 사랑해야 된다. 실수하는 나, 긴장하는 나, 뭐 좀 목소리가 떨리는 나, 좀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실수하는 이 모습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창피해. 이 모습은 없어져야 돼.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요거는 이제 오늘 뭐 첫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부분이에요. 마음의 삼팔선을 긋지 말고 나의 긍정, 나의 부정을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상태. 요게 되면 이제 의존에서 독립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 마음에서 백조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눈치를 보지만은 백조는 오리들 눈치를 안 보죠. 백조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고 경쟁하는 마음이 없고 남의 평가에 신경을 안 쓰죠. 지금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뭐 비교 경쟁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교회를 좀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아실 거예요. 뭔가를 뭐 고치고 뭔가를 더하고 빼고 뭐 그렇게 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도 뭐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발표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남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죠. 사실은 네.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이 그 친구들 앞에 말할 때는 편안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은 내 실수를 받아줄 것이고 친구들은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뭐 발표를 할 때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무의식 속에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내가 말을 못할 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 평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막 어릴 때 선생님이 실수를 했을 때 아마 좀 상처를 당했거나 또는 마음이 힘들었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거부당한 또는 거절당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그 마음의 상처.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필요하면 치유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자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세요. 첫 만남 훈련, 긍정 자기 암시문을 낭독하고 자기 긍정 대화를 하고 뭐 감사 일기, 뭐 지금 교회 다니시니까 뭐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 나눔 스피치. 체면 NLP를 통해서 체면 암시를 하고요. 또 NLP 상상 이미지 시각화를 해서 미래의 잘하는 모습들을 마음속에 심는 그런 훈련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고 선생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은 한두 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서 내 몸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스피치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럼 스피치 근육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일단 호흡법도 중요하고요. 말할 때 자세라든지 목소리 안정된 목소리를 연출하는 것, 뭐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의 유창성, 그리고 이제 아마 머리에는 아는 게 많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뭐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머리에 아는 것을 입에 붙여서 말을 하는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입에 숙달된 말만 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하는 말만 이제. 그렇죠. 입에 숙달된 말만 해요. 근데 보통 그 평균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 양이 얼마냐면 한 3,000 단어 정도. 근데 말을 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뭐 방송인이라든지, 뭐 저와 같은 어떤 교육을 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사람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언어 수준이 높다는 거죠. 교회에 이제 목회하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려면 이 언어의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0 단어 수준에서 뭐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으로 언어 양을 높여주는데 그건 머리에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입에 숙달된 언어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가장 좋은 방법은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 계속 읽어주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물 소리 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성경책을 소리 내 읽는 거, 뭐 선생님 종교적으로 본다면 뭐 또 선생님 디자인 업계 일을 하시니까 뭐 전문 관련 서적을 소리 내어 읽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아는 것을 입으로 소리 내어서 입에 숙달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더 이게 언어가 작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은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도 느릿느릿해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이제 이 조음기관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쇠퇴되잖아요. 근육은 자주 사용하면 발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된다 이 말이에요. 딕션이 안 좋다고 맨날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와이프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발성법, 호흡법, 뭐 이렇게 목소리 훈련을 일단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말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계속 입에서 노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한테 오면 이제 계속 그걸 제가 훈련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주는 것.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라. 이거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라. 이거 내공.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긴장, 떨림이나 불안의 모드를 뭐 자신감이나 열정의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긴장, 떨림, 불안, 두려움은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열정이나 자신감이나 확신이나 이런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뭐 체면 NLP를 통한 뭐 암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긍정을 낭독하는 것, 또는 뭐 발성을 하는 것, 뭐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우리 운전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뭐 미용의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기술이단 말이에요. 말도 예술처럼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술처럼. 마치 이제 수학 공식처럼 이 말하는 기술들이 훈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면 말하는 방법만 뭐 100가지 이상이 되니까요. 뭐 100가지를 다 훈련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한 5가지, 6가지 정도만 입에 숙달을 시켜도 말을 잘하죠. 뭐 3단계 합법이라든지 뭐 2단계 합법, 또는 뭐 스토리텔링 기법, 뭐 또는 뭐 PREP 뭐 몇 가지 있거든요. 뭐 또는 그 변정법이라든지 기납법, 연정법 이런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옛날 국어에 공부했던 기납법, 연정법, 뭐 변정법 이런 것도 다 이제 하나의 말하는 기법들인데, 그런 몇 가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숙달된 언어로 구사를 할 수 있다면 뭐 말을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일단은 치료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